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 갚으라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네가 좋아서 사주는 거 맞지? 가볍게라도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옆집 서변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제가 또 경찰 경험도 있고 해서 사건 같은 건 되게 잘하지만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연애 상담이거든요.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연애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상담 첫 코너는 제 지인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막학기 취준생입니다. 연인과 돈 때문에 기분도 상하고 잦은 다툼으로 헤어지고 싶어요. 돈 채무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 주세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 취업과 연애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결혼을 했고 변호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기가 나왔어요. 공부와 가정과 이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시장에서 내 앞가림도 벅찬데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까지 돈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죠. 연인 사이에 돈이 오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서운함 이런 문제인데요.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한쪽이 취업을 준비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큰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계가 틀어지면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인가 대여인가, 즉 선물인가 빌려준 것인가, 법적으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인데요. 증여는 기본적으로 선물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데이트 비용을 내주거나 생일 선물로 가방을 주거나 옷을 주거나 생활비로 쓰라고 소정의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돈들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의로 내가 좋아서 준 돈이라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서 상대방에게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여는 빌려준 돈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돈을 주면서 나중에 취업하면 갚으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꼭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 갚으라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통장 잔액의 소유권 문제인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입금한 비율대로 나누거나 아니면 반반 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준 돈의 액수가 좀 큰 경우, 예를 들어 단순한 밥값을 넘어서 월세라든지 고액의 학원비 등을 대신 내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돈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나중에 갚으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잠시만 빌려달라고 더욱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더 큰 금액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관계가 틀어져서 파혼하게 된 경우에는 결혼 준비금이나 예물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자동차 같이 일반적으로 예물로 오가는 물건들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파혼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물이 아니라 단순히 결혼 준비금으로 보는 경우가 좀 애매한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액의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기. 두 번째, 데이트 비용에 대한 합의. 지금 사연자님 상황처럼 상대방이 내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네가 좋아서 사주는 거 맞지? 가볍게라도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록 보존입니다. 큰 돈이 오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시고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만 그 반대로 호의가 나중에 빚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본인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자체가 법적, 도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사연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